한번 시작할게요. 문제는 다 읽어보셨겠지만 A, B, C, D 점의 좌표를 이렇게 주고 A, B, C, D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마름모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네. 일단 이렇게 어떤 사각형이 뭐 마름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고 뭐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런 사각형의 특징들을 주는 문제들은 일단 그 사각형에 대한 정의랑 성질을 일단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름모니까 마름모에 대한 정의랑 성질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름모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성질 보겠습니다. 성질은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쓸 거는 여기서 내변의 길이가 같다. 요거 정의 써서 구할 거고, 두 번째는 성질에서는 수직 말고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이 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먼저 가볼게. 정의를 이용할 거니까 내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쓸 거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 요거 먼저 써볼게. 그래서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쓸 때는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해서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2점 주어졌으니까 해보시면 6에서 4를 빼서 제곱하니까 4 더하기 8에서 2 빼서 제곱하면 36 이렇게 나오고, 선분 BC의 제곱은 4에서 10 빼서 제곱하면 36 플러스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36이 두 개 사라지고요. 그러면 A-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4 또는 0.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됐죠? 두 번째 이제 할 거는 성질을 이용해야겠네요. 성질을 이용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걸 이용할게요. 그 말은 지금 뭔 말이냐면은 두 대각선이 일단 선분 AC와 선분 BD가 대각선인데, 얘네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뜻은 선분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중점이 같기 때문에 X좌표끼리 대각선 끝에 있는 A와 C의 X좌표끼리의 합과 선분 BD, B와 D의 X좌표끼리의 합은 같겠네요. 됐죠? 그래서 6과 10을 더한 16은 4와 B 플러스 1을 더한 B 플러스 5랑 같다. 이렇게 돼서 B의 값은 11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Y좌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8과 A를 더한 A 플러스 8은 여기 2와 C를 더한 C 플러스 2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C는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관계식이 하나 나왔는데 어차피 A 값이 정해지면 C 값도 정해지는 거죠. 근데 A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그에 따른 C 값도 두 개가 나오겠네. 여기서 체크해 보시면 A가 4일 수도 있고 A 값이 0일 수도 있어. A 값이 4가 되면 C 값은 10이 되는 거고요. 이때 C 값은 6이 되는 거겠네요. 됐죠? 따라서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더하기 11 더하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25가 나오고요.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이렇게 3개 더하는 거니까 17이 나오겠네요. 됐죠? 따라서 지금 최소값 질문했기 때문에 답은 17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일단 PQR이라는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직선 L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만난 두 점을 A, B라고 했고요. 됐죠? 그다음 이 직선 L에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PQR이 이제 수선을 다 내립니다. 이랬을 때 내린 이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C라는 점은요. 네. QR을요 3등분한 점 중에 Q에 가까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QR이란 길이를 3등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한 것 중에 Q에 가까운 점이 C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질문하는 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BC 세 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BC의 좌표를 구하면은 이 문제는 끝난 거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뭐가 느끼셔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게 이제 바로 아셨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쪽 각과 이쪽 각의 크기는 같죠. 이유는 막곡지각.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이 두 각은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같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이쪽 각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x, 요 길이, 이 선분 길이 같고요. 직각에 의하여 ASA 합동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동을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 요 A라는 요 점은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선분 PQ의 중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합동이었기 때문에 요 A라는 점은 선분 PQ의 중점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시면은 이쪽은 네모라고 하면 이쪽 네모, 그다음 여기는 세모. 그럼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가 되는 거고, 세모, 직각, 네모, 여기도 네모. 됐죠? 그래서 네모, 직각 두 개짜리, 네모, 직각 두 개짜리. 그래서 이쪽 삼각형 두 개도 AS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이 길이와 선분 PB 길이와 선분 BR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B라는 점의 좌표는요, 결국 선분 PR의 중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다 풀었습니다. 네. 일단 A라는 이 점은요, 결국 PQ의 중점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합 8에서 절반 나눈 4, 그다음에 Y좌표끼리 합해서 절반 나눈 8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좌표, 점 B의 좌표는요, 여기 PR의 중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에 의하여 12, 10 이렇게 되겠네.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C점의 좌표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C점의 좌표는 문제에 나와 있듯이 3등분점 중에 Q에 가까운 점이니까 여기 QC 대 CR의 길이 비율이 1대 2가 되는 거니까 요 C라는 점의 좌표는요, QR을 1대 2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내분점 바로 한번 구해 봅시다. 1대 2 내분점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더한 3분의 1 곱하기 이쪽 X좌표 18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4 3분의 1 곱하기 6 해서 6 2 곱하기 2 해서 4 이렇게 들어와서 구해보시면 3분의 22,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일단 다시 한번 적을게요. 3분의 22, 3분의 10 이제 다 했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 요 A는 X좌표 A는 3분의 X좌표의 총 합이니까 다 더하시게 되면은 일단 둘이 더하면은 3분의 16 플러스 3분의 22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B라는 점의 좌표는 B라는 값은 3분의 Y좌표의 합이 되기 때문에
18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분모 분자에 30 곱할게요. 그러면 이거 9분의 3 곱하게 되니까 48 플러스 22. 여기는 9분의 분모 분자에 3 곱했어요. 3 곱하니까 54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면 돼요. 질문하고 있는 거는 A 플러스 B 해가지고 9배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9배 한 다음에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9배 하시면 사라지고요. 위에 것만 남잖아요. 따라서 이 답은 위에 분자에 있는 거의 합이니까 70 플러스 64 됐죠? 따라서 134다. 이렇게 33번 시작할게요. 일단 문제 보시면은 A좌표와 C좌표는 현재 모르고 B좌표와 D점의 좌표를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의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이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뭐 주어진 게 많이 없어요. 없어요. 아까 앞에 331번인가? 거기서 했던 것처럼 어떠한 도형이, 어떠한 사각형이 평사냐, 마름모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은 성질이나 아니면 정의 같은 걸 쓰셔야 된다. 라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쓸 거는 일단 평사의 성질을 하나 쓸 거예요.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쓸게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 요거를 쓸게요. 결국 이 말은 아까 마름모에서도 했었겠지만 이 말은 결국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뭐하다? 중점의 좌표가 같다. 요거를 일단 이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조건 제가 몇 개 안 적었는데 몇 개 안 적었네요. 요 AB의 길이가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C 길이가 14 이렇게 추가할게요. 문제 일단 풀어볼게요. 일단은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 이거 좀 이용할게. 그래서 A라는 점, A의 좌표를 A, B라고 두겠고요. C라는 점의 좌표를 C, D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분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기 때문에 X좌표끼리의 합이 같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는 16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오죠? 그 다음에 Y좌표끼리의 합 B 플러스 D는 18 플러스 2니까 20이다. 일단 요거는 이제 무조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A, B의 길이가 10이고 BC 길이가 14다.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좀 쓸게요. 그래서 쓰시게 되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고 전개를 좀 할게요. 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8 이렇게 되겠고 요 값이 10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요.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 구해볼게요. 선분 BC 길이의 제곱은 C-2의 제곱 플러스 D-2의 제곱이 되겠고 전개 그대로 하면은 C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4배의 C 플러스 D 플러스 8이 되겠고 요것은 14의 제곱 196이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면 질문하고 있는 게 지금 AC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AC의 제곱. 따라서 AC의 제곱을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AC 제곱을 일단 써보자고. 우리가 필요한 식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일단 질문하고 싶은 요 AC 제곱을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AC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배의 AC 플러스 BD 이렇게 이 값을 일단 구하셔야 돼요. 이 값을 구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은 답이 될 것 같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잘 보시면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합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있으니까 변변 더했으면 될 것 같아요. 더하면 일단. 그래서 변변 더하겠습니다. 네, 변변 더할게요. 그래서 변변 더하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마이너스 4배 생각 조금만 합시다. 마사로 이렇게 묶여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36이 나오고 여기는 16, 88 더했으니까 여기는 29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6 넘기면은 28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144잖아요. 마이너스 144 이렇게 계산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136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136인 거 알았기 때문에 이쪽 자리가 146이다. 여긴 구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자리 여기 AC 더하기 BD 요 값을 일단 구하셔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구할까? A와 C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요 A 플러스 C를 제곱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A 곱하기 C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B 플러스 D도 제곱하시게 되면은 BD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좀 추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제곱할 거고 이것도 양변을 제곱해서 밑에다가 적어 볼게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A제곱 옆에다 적을게요. 옆에다가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C 이렇게 나오고 이게 16의 제곱 256이 나오겠다. 두 번째 B 플러스 D 제곱하게 되면 B제곱 플러스 D제곱 플러스 2BD가 되겠고요. 이게 400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AC 플러스 BD의 뭐 2배 형태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변변 더하면 되겠죠. 왜 더해야 되냐면 빼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변 더하시는 거예요. 변변 더하시게 되면은 이쪽 박스, 여기 앞에 있는 이 박스 여기의 합은 13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배 AC 플러스 BD 이게 65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2배의 AC 플러스 BD의 값은 136을 여기 656에서 136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빼게 되면은 5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맞죠? 네. 따라서 이제 다 구했네요. 그럼 여기가 아니라 요 박스 2까지 여기까지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요 박스까지 한 방에 구했고요. 결국 이제 답은 구하시면 되겠네. 요 값이 13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C 플러스 BD가 여기 520 이렇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뭔가가 조금 잘못됐네요. 무언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
음, 음, 음. 잠깐만요. 다시 틀린 부분이 있네요. 계산 오류가 좀 일어났는데 여기 계산해서 찾았어요. 여기 계산해서 얘 넘기면 280이고요. 얘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들어오는 게 맞네요. 이건 실수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은 이게 42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흐름은 다 똑같은데 계산 실수니까 이게 424가 되겠고요. 요 박스가 424가 들어가겠네요. 됐죠? 이게 424 이렇게. 그래서 656에서 424를 빼니까 23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빼게 되면은 232. 맞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풀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d제곱은요. 여기 424가 맞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232를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 좀 해보시면은 1의 자리는 2고요. 여기는 9가 되겠고요. 그래서 192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C제곱이 192니까 결국 AC는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루트 씌우게 되면은 이게 64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8루트 3이 되겠네요. 됐죠? 33번 시작할게요. 일단 문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AN의 제곱이 2라는 조건 하나 주고요. 그때 MN의 길이, 이 길이 물어봤네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 딱 바라봤을 때 일단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바로 파푸스 정리 일단 바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파푸스 정리부터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길이 조금만 체크할게요. 네. 일단 요 조건이 좋기 때문에 AM, 선분 AM의 길이를요. 저는 A라고 둘게요. 선분 AM의 길이를 A라고 둘 거고요. 선분 AN의 길이를요. B라고 둘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BM, MN, NC 요 길이를 N이라고 둘게요. 즉 그냥 하나만 적을게요. M, N의 길이를 C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파푸스 정리 아시죠? 파푸스 정리 삼각형 ABN을 먼저 받아볼게요. N
여기에서 파푸스 정리를 쓸 수 있겠죠. 파푸스 정리는 여기 AB의 제곱, 아시죠? 중선 정리니까 적을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플러스 BM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파푸스 정리를 그대로 쓰시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제곱하면 3 더하기 A에는 제가 B라 그랬으니까 B의 제곱은 2배의 M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삼각형 AMC에서 할게요. 삼각형 AMC에서 그대로 파푸스 정리를 또 그대로 쓰시게 되면 여기 AM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A제곱 더하기 5는 2배에 여기 AN제곱 더하기 뭐 MN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AN은 B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파푸스 정리 일단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용할 거는 여기 주어진 조건. 여기 나와 있죠. AM제곱 더하기 AN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다. 요 조건도 우리는 씁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C의 값이에요. C의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바라보면서 이거와 이거 가지고 C를 구하자. 이런 목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식 정리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C제곱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식 정리를 좀 일단 해볼게요. 네. 전개를 좀 해봅시다. 이쪽부터 정리 좀 하면은 B제곱 더하기 일단 C제곱 B제곱 더하기 3이요. 2A제곱 더하기 2C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정리하시게 되면 A제곱 더하기 5가요.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A제곱과 B제곱에 더한 값이 2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제곱과 요 B제곱, 여기 2A제곱과 2B제곱 이걸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변변 더합니다. 변변 더하시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저기 2니까 여기 8 플러스 2니까 좌변은 10이 되겠고요. 우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2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기 2배 하시면 4 플러스 4C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4C제곱이 6이 돼버리니까 C제곱은 4분의 6, 즉 2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MN의 길이, 즉 C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고 유리화 시키시게 되면 2분의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이 C 값을 구하면 되겠죠. 35번 시작할게요. 문제는 간단한데 좀 쉽지 않다. 일단 그냥 삼각형 ABC가 그냥 쭉 주어지고요. 그에 따른 무게중심 G가 있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예. 그때 이제 A, B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 ABC를 일단 그릴게요. 아무렇게나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하나를 그려볼게요. C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때 무게중심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에 어딘가에 무게중심 G가 있었고요. 네. 요 값을 여기를 M이라고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요 길이는 같겠죠. 이렇게 전부는. 그 다음에 여기 AG 대 GM의 비율은 여기가 무게중심이었기 때문에 2대 1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질문하고 있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시면요. 이쪽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 B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처음에 바라봤을 때 방금 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쪽 파트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배운 중선 정리가 떠올리시면 돼요. 중선 정리가 일단 떠올리셔야 된다. 그래서 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결국 BM이라는 선분의 길이야 AM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다시 요 박스, 요 내부 박스는 BM과 AM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중선 정리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박스는 그냥 BM과 AM의 어떤 합으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BC 제곱 같은 경우도 여기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BM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인데요. BG 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삼각형 GBC에서도요. 여기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은 요 박스랑 같은 패턴에 의하여 중선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BM의 제곱과 MG의 제곱의 2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선 정리라는 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중선 정리를 쓴다라고. 됐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박스를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좌변이요. 좌변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박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2배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플러스 A의 BC 선분 BC의 제곱은요. BC의 제곱은 BM 길이의 2배가 BC잖아요. 이해되시죠? BM의 2배가 BC예요. 그러니까 이 BC 자리는 혹시 몰라서 또 적어드리면 이 BC 자리는 얘는 EBM과 같다는 뜻이죠. 그러한 EBM을 제곱했기 때문에 4가 나오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A 곱하기 4BM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한 방에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일단 BM 제곱 여기 BM 제곱 있으니까 여기는 개수가 4A고요. 여기 2니까 4A 플러스 2BM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전개하시게 되면 2AM의 제곱이 되겠다. 됐죠? 좌변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변. 이쪽 우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변이 일단 B가 곱해져 있고요. 요게 중선 정리라 그랬는데,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 따라오죠? 2배의 괄호 BM의 제곱 더하기 MG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GM의 제곱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밑에 식과 위에 식 일단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시면 전개 좀 해볼게요. 2B 곱하기 선분 BM의 제곱 더하기 2B 곱하기 GM의 제곱. 얘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야 되는데 요게 파트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긴 AM인데 여긴 GM이잖아요. 여긴 BM 제곱, BM 제곱 딱 맞는데.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고, AM과 GM이 어떤 느낌인지 일단 보시면 AM 보이시고 GM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율이 무게중심이었기 때문에 2대 1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AM의 제곱은 선분 AM이라고 적을게요. 일단 선분 AM은 GM의 선분 GM의 3배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 GM의 3배를 해야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AM의 제곱은 9배의 GM의 제곱이다. 이러한 식을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M의 제곱에 9배의 GM 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시게 되면
4a 플러스 2 곱하기 bm의 제곱 플러스 9배 2배 했으니까 18의 선분 g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위에 거와 요 아래 게 같아야 돼요. 여기 bm의 제곱과 여기 gm의 제곱 보이시죠? 여기 bm의 제곱과 여기 gm의 제곱 보이시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4a 플러스 2가 저기 2가 2b랑 같아야 하고 그 다음 여기 18이 여기 2b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따라서 b의 값이 여기서 9가 나올 거고요. b 자리에 9를 넣으면 18 빼기 2는 16 4a가 16이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양수 a, b에 대하여 둘이 곱하라 그랬으니 이 값은 36이 되겠다. 36번 시작할게요. 일단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ABC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 삼각형 ABC의 외심에 해당하는 위치에 마을회관을 짓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에 놀이터를 지었을 때 마을회관과 놀이터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일단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좌표평면을 일단 도입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좌표평 도입하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인 그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0,0이라고 일단 잡을게요. 어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A, B, C의 점의 좌표를 이제 다 체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24km만큼 떨어졌으니까 단위는 빼시고 마이너스 24,0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는 그러면 여기는 6이 되는 거니까 6,0 B라는 점의 좌표는 0,12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셨죠? 쉬운 거는 일단 무게중심은 당연히 배웠으니까 쉬운데 혹시 외심을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외심. 근데 외심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요. 좀 외심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외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외심은 좀 빼겠습니다. 외심. 외심은 일단 뭐냐면은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는 삼각형에서요.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교점. 이게 일단 외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할게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세 변의 수직 2등분 선이니까 여기서도 수직 한 2등분 선을 하나 그으시고 이쪽 변에 대해서도 수직한 2등분 선을 하나 그으시고 그럼 이쪽 변에 대해서도 수직 2등분 선을 긋게 되면은 그 세 수직 2등분 선이 요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요 한 점에서. 요 점을 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왜 외심이라고 했냐?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 있지 않습니까? 외접원. 바깥에 접하는 외접원의 이 원의 중심과 일치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명칭을 외접원의 중심, 짧게 해서 외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즉 작도하는 방법도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를 하시고 그 점이 외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일단 정의인데요. 근데 이 문제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외심의 위치가 있습니다. 외심의 위치.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각삼각형에서의 이게 이미 다 배웠었는데 외심의 위치가 있어요. 오케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 외접원의 중심은 요 삼각형 내부에 존재해요. 삼각형 내부에
내부에 외심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각삼각형이요. 직각삼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있었을 때,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은 여기 빗변 있죠, 빗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외심은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외심이에요. 됐죠? 어디게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둔각삼각형이요. 둔각삼각형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 외접원의 중심은요, 삼각형 외부에 있죠. 이렇게 위치해요. 근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써먹을 거는요, 요거 직각삼각형 요걸 좀 써먹을게요. 이해됐죠?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삼각형 ABC의 외심 물어봤기 때문에 삼각형 ABC를 일단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AB, 선분 AB, 점 AB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가면 24분의 12가 되잖아요. 즉 이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이놈의 기울기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요 길이는 6이 되는 거고 여긴 12, 6분의 10인데 마이너스 형태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이쪽 각은 무조건 직각이 되더라. 따라서 삼각형 요 ABC는 직각삼각형이다.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랬을 때 이제 외심의 위치는 이제 쉬워지는 게, 외심의 위치는 방금 한 것처럼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었기 때문에 빗변은 선분 AC가 빗변이잖아요. 요게 중점, 여기가 외심, 즉 마을회관이 존재하죠. 여기 마을회관. 됐죠? 마을회관의 좌표를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4,0과 6,0의 중점이었기 때문에 더해서 반나누기 되면 마이너스 9,0 이렇게 마을회관이 위치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9,0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다음 무게중심은 아시다시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좌표를 다 알기 때문에 X좌표끼리 일단 총합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8이고요. 3으로 나누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고요. Y좌표의 총합은요 12가 되겠고요. 3으로 나누니까 4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마을 회관과 놀이터를 연결한 선분 길이의 제곱, 이게 답이 되겠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서 제곱하면 9 플러스 16 해서 25가 되겠습니다. 됐죠? 337번 시작할게요. 문제 보시면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거 일단 다 도로입니다. 도로고 이 도로가 세 지점 ABC가 이렇게 세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ABC인데 이 모양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다이라는 친구는 A라는 점에서 C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시속 2루트 2km의 속력으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태영이라는 놈은요, C라는 점에서 B방향으로 시속 2km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단위는 일단 다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랬을 때 둘이 동시에 여기서 출발을 딱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걸어갔을 때 두 사람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자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먼저 잡아줘야 되니까 일단 출발 후 t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시다. 흘렀어. 됐죠?
이랬을 때 각각이 어딘가에 위치했을 거 아닙니까? 다이는 여기에 위치했다고 하고 태영이는 뭐 이쯤 위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이랬을 때 이 각각의 다희와 태영이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죠. 예. 그래서 좌표를 도입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X축, Y축의 교점이 0,0을 어딘가 잡으셔야 되는데 뭐 여기를 0,0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요 A에서 여기 BC의 수선을 쭉 내린 여기 즉 BC의 중점, 선분 BC의 중점 요 점을 0,0으로 저는 이렇게 잡을게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T2시간 후에 다희와 태형이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셔야 돼요. 됐죠? 다희에 일단 그림으로 좀 체크하면서 A에서 일단 여기 0,0 이렇게 내릴게요.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요 길이는 4가 될 거고요. 요 길이도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일단 다희의 위치부터 일단 가볼게요. 다희의 위치. 다희가 결국 몇 콤마 몇이었을까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희의 위치 요걸 가지고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형의 닮음을 좀 떠올리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요 밑변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율은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면서 두 번째, 다희의 시속이 2루트 2km였기 때문에 t 시간이 흘렀을 때 다희의 이동 거리, 요만큼의 거리는 2루트 2t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저는 지금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점의 좌표는 결국 이 길이 컴마 요 밑으로 내린 이 길이가 좌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0,0이었으니까 이거 컴마 이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 같은 경우는 1대 1대 루트 2였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눈 여기는 2t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그러면 똑같이 2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여기 길이 4에서 얘를 뺀 4-2t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다이의 위치는 여기 0,0에서 2t, 4-2t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2t, 4-2t다. 이렇게 체크해 줍시다. 됐죠? 두 번째는요, 이번 태형이의 위치를 이제 좌표로 나타내셔야겠다. 됐죠? 태형이는 C라는 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시속 2km로 움직였기 때문에 T 시간이 흘렀을 때 태형의 이동 거리, 이만큼의 거리 같은 경우는 2t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체크해야 X좌표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였기 때문에 4-2t가 되겠죠. 따라서 태형이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면 4-2t, 0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물어봤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4t-4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빼게 되면 2t-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이 딱 봐도 아시겠지만 2차 함수의 형태를 취하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전개 좀 할게요. 그래서 16t제곱이랑 4t제곱 들어가니까 20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16에 2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t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에 2배 마이너스 16이에요. 마이너스 32 더하기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8t 이렇게 나오고 상수 볼게요. 4제곱해서 16, 4제곱해서 16 더하면 32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거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형태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잠깐 요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빼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20으로 일단 묶습니다. 앞에를. 그러면은 t제곱
들어가고요. 20으로 묶였으니까 얘를 20으로 나누시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4로 나누 20분의 48인데 4로 약분하게 되니까 5분의 12t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바깥에 32가 이렇게 있는 형태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t제곱 앞에 1로 맞춘 후에 요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니까 우리가 더하고 뺄 놈은 절반 치면 5분의 6이 되고요. 제곱했으니까 25분의 36을 한 번 더하시고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의 괄호에 여기까지 이놈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시게 되면 t-5분의 6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25분의 36과 20을 곱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둘이 곱하시게 되면은 5로 약분하시면은 5가 되고요. 4가 되니까 4랑 얘랑 곱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밖으로 나갈 땐 마이너스 5분의 144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0이랑 계산해야 되니까 32도 분모를 5짜리 분수로 고치시게 되면은 16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놈 정리하시니까 20의 괄호 t-5분의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5분의 16이 되겠죠.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밑줄근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5분의 16이 되겠고요. 5분의 16이었기 때문에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5분의 16, 즉 루트 5분의 4가 되겠고요. 유리화시키게 되면은 5분의 4루트 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언제냐? 시각, 즉 5분의 16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t가 5분의 6일 때 최소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최소 거리가 가장 짧을 때, 거리의 최소값일 때 그 시간이 얼마큼 흘렀니? 물어보게 되면은 5분의 6시간이 흐른 거죠. 5분의 6시간. 만약에 분호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플러스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1시간이고요. 5분의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 흘렀고 플러스 5분의 1시간 만약에 분호로 고친다고 치면은 5분의 1에 곱하기 60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약분해 주시면은 12가 나오니까 1시간 12분 후죠. 1시간 12분. 1시간 12분 후에 두 사람의 거리는 최소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338번 시작할게요. 일단 그림 보시면은 2차 함수 두 개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이 두 2차 함수는 최고차 x제곱의 개수의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x축 대칭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랬을 때 여기 위에 요 위로 블록한 요 함수 위에 한 점 기준으로 x축과 평행에 긋고 그 다음에 c랑 연결해가지고 0,-9라는 c와 연결해서 만든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이때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정삼각형에서 요 각도가 60도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은 요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중3 되면 특수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율이 1대 이쪽 루트 3대 2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A점의 좌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A점의 좌표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 A점의 좌표를 A, 됐죠? 그래서 요 아래로 블록한 위로 블록한 놈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현재 요 길이가 A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비율이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3A가 되는 게 맞겠죠. 됐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실제 9가 될 거고요. 됐죠? 그다음에 요 길이는 A점의 Y좌표 이만큼이 되겠다. 따라서 9에다가 A점의 Y좌표인 이걸 더하면 루트 3A다 라는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식 세워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A제곱 플러스 18이 될 거고요. 이게 요 길이 루트 3A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질문한 거는 요 삼각형 ABC의 넓이였기 때문에 요 ABC 삼각형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2A가 되잖아요. 됐죠? 지금 한 변 길이가 따지고 보면 2A가 되는 거니까 이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의 넓이를 구하시게 되면 공식을 이용합시다.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를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전개 이거 푸시면 4a제곱이니까 답은 루트 3a제곱. 일단 요게 답이에요. 요거 구하기 위해서 a 값 일단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a 값 접근해 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양변에 일단 8배 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마이너스 8배 있으니까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4, 그 다음에 8루트 3a. 요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8루트 3a 마이너스 144 이퀄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근해 공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 때리면 A는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4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하면은 48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니까 플러스 144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둘이 더하게 되면은 192가 나오네요. 루트 192. 이거는 192는 64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나오는 거는 A는 플러스랑 연결하면 4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2루트 3 나오는 건데요. 지금 A는 양수 아닙니까? 양수 좌표 자체가. 따라서 A 값은 여기 4루트 3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은 요 A를 제곱해서 루트 3배 하는 거니까 이게 제곱하시면은 48 나오겠죠? 그래서 48 루트 3 이렇게. 339번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문제 보시면 요 X축에 의하여 이 도형의 넓이가 2등분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넓이들을 각각 구하셔야 되겠는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젠 아랫변의 길이 2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 길이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이 길이만 체크해 주시면은 이 사다리꼴 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왜? 아랫변 2, 윗변 구하시고 높이는 2가 되니까. 그다음 위에 삼각형의 넓이도요. 요 길이만 구하시게 되면 밑변의 길이 구했고 높이가 A짜리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점의 좌표가 제일 핵심인 거예요, 지금. 여기 점의 좌표.
여기만 어떻게 해서든 구하시면 문제는 이제 풀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때 요 양수 A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점의 좌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여기를 k,0이라고 일단 k라고 잡을게요. 그럼 일단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바로 요 k를 a에 대해서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요 놈이 둘이가 닮음이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닮음의 이유는 여기도 직각이고요. 막곡지각으로서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B를 비례식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따라서 요 길이 K 대 요 길이 A-K는 요 길이 2 대 요 길이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내항, 외항끼리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은요. 이쪽 내항부터 곱할게요. 2A-2K는 AK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는 요 K라는 값을요.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K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넘긴 후에 K로 묶으시면 이러한 식이 되고 따라서 K는 A 플러스 2분의 2A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식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아랫변 2 더하기 윗변 K부터 마이까지 거리니까 K 플러스 2가 돼요. 여기에서 얘를 빼야겠죠. K 플러스 2인데 K가 요 값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K 플러스 2 요게 뭐냐? 윗변의 길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랫변 길이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는 2가 되겠죠.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요게 아래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다. 요거는 일단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2분의 1 넣어주시고 밑변의 길이 K에서 얘 빼는 거 K 플러스 2 여기 괄호에 있는 거랑 같은 놈이죠.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높이는 여기 A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니까 이렇게 요 식을 이제 푸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식 뭐 푸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일단 해볼게요. 2분의 1, 2분의 1 일단 날려주시고요. 이쪽에도 A 플러스 2가 있고 이쪽도 A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A 플러스 2를 전체적으로 곱할게요. 그럼 천천히 실수하지 맙시다. 이쪽에 A 플러스 2가 곱해졌는데 요 A 플러스 2를 요 중괄호 안으로 여기다 곱해 넣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A 플러스 2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는 거니까 얘네도 일단 더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4에다가 A 플러스 1을 먼저 곱할게요. 전개까지 합시다. 여기다 4배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4A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에 A 플러스 2를 곱하니까 2만 남겠죠. 그럼 곱하기 여기 2는 여기다가 A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은 이쪽 괄호 안에 A 플러스 2가 곱해 전개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2에다가 먼저 A 플러스 2를 곱하시게 되면 2A 플러스 4 플러스 여기다 곱해서 약분돼서 2만 남을 거고 곱하기 A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다. 전개할게요. 일단 좌변부터 할게요. 일단 4A랑 2랑 곱해서 8A 그 다음에 10과 2 곱해서 20 A랑 얘랑 곱하니까 2A의 제곱 더하기 6A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이거 우변으로 이항한 후에 식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맞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양변을 일단 2로 약분을 하겠습니다. 2로 약분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A 값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A 값을 일단 구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계속 잘못됐네요. K가 지금 A 플러스 2분의 2A인데 여기 2라고 적어서 조금 실수가 돼서 일어났네요. A라고 이게 바꿀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전개를 다시 할 때, A 플러스 양면에 곱했을 때, 여기는 맞고요. 여기가 2A가 되는 게 맞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도요, 곱해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맞고, 여기 2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맨 밑에 줄에 이제 전개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6에다가 2로 했으니까 12A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고, 우변 같은 경우는 4A에 예곱했으니까 4A의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시게 되면은 4A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고 양변 4로 나눌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건데 A는 양수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는 음수니까 결국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됐죠? 340번 시작할게요. 일단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네. 일단 선분 문제 읽어보시면 A, B가 점 A, B가 주어져 있고 선분 A, B를 2대1 내분하는 점 일단 요 점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내분하는 점과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내분하는 점, 내분점만 구하시면은 직방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내분하는 점만 일단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일단은 선분 A, B를 2대1 내분하는 점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2와 1을 더한 3분의 x좌표끼리 크로스해서 곱하셔서 더하셔야 되니까 14 플러스 4, 3분의 곱하시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내분점 구해보시면 3분의 18이니까 6,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6, 마이너스 3과 2, 3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다 아시다시피 기울기 먼저 구해보시면 y는 6에서 2 빼면은요 4분의 마이너스 3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6 괄호 지나는 점 2, 3으로 생각하시면 x-x 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약분하시고 전체적으로 전개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얘랑 곱하니까 3이 나오죠.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n의 값은 6 이렇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 n-2m 질문하고 있으니까 6에다가 여기다가 2배 해서 빼라고 했으니까 2배 하시면은 마이너스 3 나오고 뺐으니까 플러스 3.